네, 안녕하십니까. 초소형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대표 박재필입니다. 저희는 아주 작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초소형 위성과 이 작은 위성이 작지만 우주 시장이 가져오고 올 이제 큰 변화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루 수도 리마에서 300km 떨어진 사막에는 이 나스카 지상화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초고도 문명의 증거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외계인의 공항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기원전 300년 전에 그 지역 원주민들이 그린 그림인데 1939년에야 이제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지상에서 보면 이렇게 단순한 도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스카 지상화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던 파일럿이 이렇게 우연히 보면서 발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듯 멀리 있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위성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 그리고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1959년에 미국의 익스플로러 6가 인공위성 최초로 촬영한 섬 지구에 있는 섬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8년 이제 발사된 우리나라의 천리안 2AO가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진짜 약 60년 동안 위성 기술은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기술은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우주인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터는 이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로 되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이제 우주 개발, 즉 요즘으로 말하자면 올드 스페이스 시대 대표 임무인 아폴로 미션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요 13호 미션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그 공기 정화 장치가 망가져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공기 정화기를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13호는 달 착륙에 실패했지만 나사의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미션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명배우 에드 해리스 분이 맡았던 역할이 지상에서 머큐리 미션이나 아니면은 제미니 미션의 플라이트 디렉터를 맡았던 진 크렌치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Failure is not an option이라고, 우주 개발에서는 실패는 결코 있을 수 없다입니다. 이 격언은 이제 우주 개발을 대표하는 금원처럼 여겨져 왔었네요. 왜냐하면 우주 개발을 과거에 개발했었을 때는 이제 3년, 뭐 많게는 1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막대한 자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국가 단위의 인프라가 소모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전과 이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우주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장에 참여했던 플레이어로서 체감했던 3가지의 큰 변화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2018년도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스페이스X가 이제 달로 가는 로켓을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발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로켓이 동시에 착륙해가지고 재사용하는 역사적인 장면인데요. 첫 번째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먼저 이제 저렴해진 발사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거 우주 왕복선 시절에는 1kg을 지구 궤도로 올리는데 필요한 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재사용 발사체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1000만 원에 근접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100만 원으로 더 저렴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국가기관이 주도했던 우주 개발에서 여러분들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약 3일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로켓을 쏘아 올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자주 우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비행기 티켓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발사 시간하고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이제 언제든지 우주로 물체를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자 성능의 향상입니다. 그동안에
그 소자의 집적 기술이죠. 그 집적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해서 동일한 성능을 내는 크기의 소자가 이제 10배 이상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소자 성능의 향상이 위성에서 필요한 전장품이 작아지는 효과를 낳았고 그 빈 공간에 뭐 고성능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광학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어서 그 동일한 그 위성의 성능을 더 작은 위성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자 패키징 기술의 향상으로 이제 지구 저궤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의 정도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면 이제 우주 공간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정읍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실제로 이런 그 상용 소자들을 가지고 실험한 내용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구 사진, 이 정상적인 사진인데 이 빨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자가 오류를 일으킬 때까지 방사능을 쬐가지고 이제 언제까지 버티나 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이 우주 공간상에서 임무 기간 동안에 이걸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견뎌요. 그리고 지금 다른 상업용 위성들, 특히 뉴스페이스 위성들에서도 이런 그 상업용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한 주요 원인은 이제 민간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금 본 브라이스텍의 이제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주 분야 이제 투자 동향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총 15조 원이 우주 분야에 투자가 됐는데 이 벤처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초기 시기에 시간하고 인력,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그 성능을 검증하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우주 개발이 굉장히 덩치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주류 투자 시장에서 이를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면서 개발 초기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이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주 산업과 이제 새로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잘 아실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왼쪽 사진은 뭐 지금 용병이 아니고요. 그 과거에 이제 그 통산 755 홈런을 기록한 전설의 홈런 타자 이제 행크 앨런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또 하나의 전설적인 안타를 4,256 안타를 기록한 피트 로즈의 사진입니다. 과거 우주 산업은 이 지명 타자와 같았어요. 타석에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홈런을 때려야 됐습니다. 무조건 우주에서 성공이 됐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우주 산업은 새로운 유형의 타자도 같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10개의 타석 중에 3할을 치게 되면 3할을 치게 되면 이제 3할 타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확률의 산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타자가 모두 게임에 필요하듯이 이 전통적인 우주 산업과 새로운 우주 산업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아폴로 13호 미션처럼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유인 우주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우주 산업의 방식을 따라야 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선수, 새로운 유형의 산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시장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우주 산업의 형태를 우리는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하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주 산업에서 뉴스페이스란 여러 가지 시도를 우주 공간상에서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고 더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주 산업의 변화는 마치 이제 포드 자동차 이후에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그 이후에 또 무수한 산업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주 기술과 이제 서비스에 대한 보편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진정한 우주 시대를 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에 왜 초소형 위성이 중요한가요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격투기를 보면 이제 체급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뭐 플라이급, 뭐 라이트급, 미들급. 근데 위성의 분류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유럽항공우주국 자료인데 100kg 이하의 마이크로셀룰라이트하고 10kg 이하의 나노셀룰라이트를 초소형 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만든 가장 기본적인 크기를 지닌 10cm, 10cm, 10cm 크기의 원유 크기의 초위성이고요. 앞서서 위성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인체와 비슷해가지고 혈관 역할을 하는 뭐 전자기부나 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부, 뼈 역할을 하는 뭐 구조개, 그리고 눈 역할을 하는 뭐 카메라나 통신 귀나 입 역할을 하는 통신계, 그리고 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초소형 위성을 좀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실제 한 70% 정도는 실제 우주 부품들이 들어간 초소형 위성이고요. 이 일반 위성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그렇게 카메라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계나 구동계, 전자기계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이제 자세를 제어하는 자세 제어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초소형 위성 어른과 아이처럼 이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있는 것처럼 이제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구성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학술적인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폴리 대학의 조르디 푸이그 교수님하고 이제 스탠포드의 밥 트윅 교수님이 이제 만드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위성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우주 공학도들의 교육용으로 이제 시작했던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육용으로 시작했던 초소형 위성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지구를 넘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이 위성은 나사에서 만든 마스큐브1이라는 줄여서 마르코라고 하는 위성입니다.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얼 박스 정도 되는 한 6U짜리 초소형 위성인데요. 2019년도 화성 착륙선인 그 인사이트의 통신 중계를 위해서 이 두 개의 위성이 발사가 됐고요.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성 상공 6,000km에서 마르코 위성이 보낸 화성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발전의 초소형 위성을 그럼 어디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빅데이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 지금 보여드렸던 위성 크기 정도 되는 위성이 말 그대로 창고에 쌓여 있는 사진인데요. 이러한 위성들은 본 동영상과 같이 이제 우주 궤도에 말 그대로 흩뿌려지게 돼서 대량의 군집을 구성해서 이제 궤도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군집 위성의 장점은 이제 CCTV처럼 실시간 지구 감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지금 부산 영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저거 이제 네이버 지도를 쳐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공사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제 이렇게 이미 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아무리 정밀한 위성이더라도 이렇게 지구 저궤도에서 주로 발사하는 관측 위성은 지구 저궤도에서 주로 발사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서 하루에 아무리 뭐 위성이 크고 좋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아마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때문에 그래서 위성 자료가 얼마나 실시간에 가깝냐라고 하는 거는 큰 위성을 발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성을 얼마나 많이 발사하냐 이거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주 찍는 거고 위로 갈수록 자세히 찍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 데이터도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빅데이터란 양질의 데이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위성 체계로는 이렇게 우주 빅데이터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이제 초소형 위성은 기존의 이제 위성 체계가 어려웠던 빅데이터 수준의 우주 데이터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초소형 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어디에 쓰냐? 먼저 이 위성이라는 매체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얻을 수가 있겠고 이 사진은 그 에버 기분호 아시죠, 여러분? 그 수에즈 운하를 막았을 때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주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아프리카를 돌아가냐, 아니면은 뚫리길 기다리느냐 판단을 해야 될 때 이런 위성 사진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하루 선박 비용만 해더라도 굉장히 연료비라던가 용선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선택에 이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성 자료는 지구의 가장 넓은 영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옛날에 그 영월에 이제 화재가 났었던 사진인데요. 특히 이제 환경이나 기후 변화가 극심한 요즘에 위성 자료는 더욱 이제 지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특히 환경 보존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 및 이제 저장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위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빠른 정보는 이제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 경제 생각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제 실물 경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를 파악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향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래의 곡물 수확량이나 아니면은 뭐 생산량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곡물의 가격을 짓는 미국 중서부, 예를 들어서 옥수수라고 하면 미국 중서부의 콘벨트 지역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생산량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위성 자료 그리고 위성 빅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러한 그 초소형 위성 기반의 우주 빅데이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저희 회사 위성 옵저버 1이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을 통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반덴버거에서 이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서 저희 위성이 검증된다면 뭐 위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레고 같은 이런 위성을 생산하는 제작 체계 또한 검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작 체계는 이제 한 5명 정도에 되는 인원이 위성 한 기를 조립을 하는데 하루 안에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성을 조립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립하는 장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여기 약간 보셨던 것처럼 저기가 이제 컴퓨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네, 지금 통신계 부분들이랑 이제 전자계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부분이거든요. 저기 원통형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고 옆에 프레임들을 붙여서 이렇게 전체 에비오닉스라고 하는 항법 장치들을 달게 되고 구동기를 달고 내부를 구성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이제 안테나 부분들, 네, 안테나 부분들과 이제 GPS 이런 것들을 이제 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소형 위성이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위성 기술의 보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 이제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이제 대학 연구실 그리고 지자체 등이 독립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우주 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제 부산시하고 함께하는 이제 지자체인 부산시랑 같이 하는 부산셋인데요. 이 형상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지자체 주도로 발사하는 이제 실용급 위성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 뉴스페이스에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셋 탑재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다누리호에 탑재됐던 그 폴라리제이션 카메라를 초소형 위성용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탑재를 해가서 미세먼지나 아니면은 그 미세한 입자들을 볼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건강성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적도에 있는 슈퍼싱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구름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에 제공을 하게 되고 미국 나사에서 이제 기존의 기후 모델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형상은 다음과 같고요. 이것도 이제 만드는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올해 발사하게 되는 위성이 기존의 이제 우주 산업에서 뉴스페이스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하나의 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시대를 여는 이제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궤도 진짜로 이제 우주 미션에 사용하는 궤도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동영상인데 한 1000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하면 그 세계 주요 도시에 실시간 위성 영상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습은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 지구의 정보를 손바닥처럼 보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GPS가 완전 우주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GPS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세상의 모습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